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간선도로망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미래 시점은 한 2040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망이 뭔지, 그리고 미래 시점을 왜 2040년으로 설정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이제 도로를 한 7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최상위 도로를 이제 고속도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지원하는 도로를 일반 국도, 주로 국토교통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이제 주목하는 것들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2등급의 도로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도로들은 이제 지방도 등의 도로들이 있는데요. 지금 주지하시다시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1년부터 40년까지 앞으로 20년의 장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고, 부문 계획들이 이제 국토공간 구조들이 세팅이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이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이제 내년도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획의 이제 계획 시점의 도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의 것들을 구상함에 있어서 국토공간 구조들의 구상 계획들이 나오면 간선도로의 미래들은 2040년을 상정해 봤을 때 어떠한 역할들과 기능들을 담당할 거고, 어떠한 미래상들을 우리가 유효한 스토리로 상정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인식에서 저희가 본 연구를 출발을 했습니다. 흔히 제가 식자는 아닙니다만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저희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받는 국가도로 종합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한 3, 40년의 역사를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이 이제 주도적으로 개발연대 시대를 이제 계획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제1차 국토개발 계획 구상을 이제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부축 중심의 제 5개년의 경제개발 계획들을 지원하는 중심의 경부축 중심의 거점 개발부터 도시간 연계를 위한 지역 간선 네트워크들의 개발 구상에 맞춰서 간선 네트워크들을 삼았고요. 주로 초기의 간선 네트워크 그림들은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7x9이라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성안된 시점이 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1세대라고 하는 선배들이 이제 했던 주요 컨셉은 국토를 30x40의 격자망으로 모두 다 분할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서비스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북 7축과 동서 9축의 간선축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요즘 공공성이다, 정의다, 이런 시대적 화두들이 있듯이, 제가 감히 이제 제 나름대로 개념 정립을 할 건데,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한 7x9이 공간적 정의를 실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책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컨셉들 하에 소위 말하는 7x9이라는 그런 간선도로망 체계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간선도로망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4차 계획, 4차 수정, 재수정 계획들을 거치면서 공간개발 구상들이 그러한 간선 네트워크들과 같이 조응하면서 갔던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7x9의 주요 얼개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프로그램 단으로 이제 집행 계획들을 이제 부문에서 이제 떨어뜨려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수정계획,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 등입니다. 그래서 그 7x9이 성안됐던 92년도, 98년도부터의 그 얼개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일부 이제 축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계획이 수립됐고, 좀 주목할 부분들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 때 대도시권의 혼잡 문제, 그리고 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간선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그 당시에 이제 계획을 컨셉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7/4+3R이라는 게 있고,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7x9과 각 지방 대도시권의 순환망들 체계를 결합해가지고 7/9 플러스 6R이라는 지금의 현존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성안하기에 이릅니다. 각 시대의 순별로 그 당시의 시대의 여건 변화들과 공간구조 변화, 그리고 국토발전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성장 거점 방식에서 광역발전, 그리고 2000년도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균형발전이 이제
국토 계획의 어떤 사조로서 저희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20년을 향하고 그리고 그 다음 2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공간 구조들이나 국토 간선도로 네트워크들의 컨셉들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거의 계획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토 간선도로망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토 발전 그리고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 생활의 민복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각각의 국토 발전 전략과 교통 인프라의 전략들이 어떻게 흘러왔다는 건 아까 전수를 해드린 바 있고요. 저희가 간선 네트워크들이 확충을 되면서 공항, 철도, 항만 등의 국가 기반 시설들이 이러한 간선도로망에 근접해서 입지를 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서비스 등이 확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촉진하는 데 간선도로 네트워크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70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추정이긴 합니다. 모델상에서의 추정이긴 합니다만 한 307분 걸렸던 평균 통행 시간이 한 170분 내외, 한 2시간 내외로 다가올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접근성 향상이나 이동성 보장에 대한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RC로부터 30분 이내에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표들도 지금 현 수준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70%를 육박합니다. 저희의 예산으로는 20년대, 25년도 후반이 되게 되면 한 90% 이상의 국민들이 이러한 접근성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간선도로 네트워크가 기존의 이동성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유효한가, 새로운 패러다임들의 전환들을 모색할 필요는 없는가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저희 수요 분석이나 교통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장래 교통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내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기존의 법정 계획상에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통행량과 그 통행들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통행 패턴들을 설명하는 지수가 이제 VKT인데요. 그 VKT가 검은 선이 지금 실적치입니다. 실적치인데 각종의 법정 계획들이 이 실적치를 맞춘 경우도 있고 못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낙관적인 경제 성장을 예측했던 예전에 수립된 계획에서는 좀 과다 추정 편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립되는 국가도로 종합계획들이 그 거동들을 조금 더 설명력 있게 따라가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오차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모델들의 파라메타를 유지를 하고 실측되어 있는 자동차, 그 당시 사용했던 독립변수인 자동차나 인구순의 경제성 지수들을 넣어서 한번 예측을 해봤을 때 그 고정치 값들은 현재 추정치 값들, 그 실측치 값들하고 그 갭이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래 VKT의 장래 VKT를 전망을 가지고 모든 국가계획들의 예산 프로그램들을 짰던 측면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좀 혼란을 가질 수 있는 미래 지표를 가지고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반성들을 지금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 패턴들을 이제 설명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OD들을 봤을 때도 단거리 통행들이 늘어나고 장거리 통행들은 좀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OD 총량들은 조금 감소하는 경향들의 추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어떤 사회경제 지표의 중요한 독립 변수를 가지고 과거 추세나 회기식적인 측면으로 선형적인 변화 예측들은 무의미할 수 있겠다. 그것들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유의미한 토론이 아니다라는 것들의 결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봤을 때 미래 전망에 특히나 수요 예측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선형적인 단일 예측보다는 어떤 시나리오에 관련돼서 미래 전망에 관련돼서 레인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예측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파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의 예측 방법론들을 살펴보고 그러면 도로교통의 미래 전망들이 어떠한 요인들이 이제 유효한 요인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 공간 구조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아직 정부에서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첫 번째 연사하셨던 이용호 박사 팀에서 4가지 공간 구조의 구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메가도시권 성장, 자족적 분립, 분산적 집중,
다중초연계, 다중심 초연계라는 4가지 공간구조 시나리오를 저희가 준용을 했고요. 해외에서도 이러한 미래 전망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리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환경성하고 이동성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런 2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종합적인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봤고,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도 미래 도시 유형에서 기술 변화들이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딜로이트에서도 미래 이동성에 공유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같은 신기술 도입들이 어떠한 미래 교통의 변화를 보일 것인지 라는 것들로 저희가 봤고, 그러한 것들의 주요 저희의 인사이트는 교통 부분의 중요한 변화 시기로 모든 선진국들과 모든 그 예측 전문기관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교통 부분, 특히 교통 부분이 신기술 진보와 결합됐을 때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는 이러한 급격한 공간 구조 내지는 기술 변화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어떤 안정적 선형 추정들을 무력화시키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저희의 그 파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경제 지표의 성장에 맞춘 선형적 예측 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서들을 최근 5년간의 추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미래서들을 한 20개에서 30종 정도를 저희가 스티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변화 요인들을 추출을 했고요. 저희가 변화 요인들을 조금 이러한 식으로 도로교통 분야에 최적화된 부분들을 좀 핵심어들을 골라냈고, 이러한 작업들과 동시에 전문가 설문조사들을 한 100분을 이제 모시고 미래 도로교통에 영향을 미칠 만한 키팩터들이 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2가지를 종합해본 결과 6개의 메가 트렌드와 18개의 세부 변화 요인들을 저희가 선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변화 요인들을 추출한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미래상들을 이제 전망을 해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추진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미래 수요에 대해서는 2가지 과제를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과연 수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도로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러한 수요와 기능적 변화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흔히 저희가 이제 하는 말로 이동성과 접근성이 도로가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주요 기능 변화인데, 이동성 중심의 간선 기능 네트워크들이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시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변화의 역할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가지 관점, 수요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2가지 관점들을 전문가들께 여쭤본 결과 통행 수요는 약 5% 정도 증가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인식들이 있으셨고, 여전히 간선도로 네트워크들은 접근성보다는 이동성들이 중요시 된다라는 저희가 결론에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구조 4개의 시나리오별로 미래 환경 변화의 6개 메가 트렌드와 18개 세부 요인별로, 그리고 수요와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기능의 역할 변화별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었고, 아까 영국 사례와 같이 저런 X축과 Y축의 걸로 시나리오별로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략들을 저희가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 역할이 강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메가도시권이 조금 이제 주목을 받을 거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도로나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도시권 내에서의 그런 지하도로나 입체도로의 복합적인 활용 등등의 인프라들이 주요할 걸로 보고, 국민들께 이러한 용어들을 조금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개념도 가지고 한번 보고서에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2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간선 기능의 유지 관리가 주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지방 대도시권이나 기존 인프라 유지 관리에 대한 정책들이 주요할 것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 간선도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나리오 3에서는 도시간 연계 간선 서비스나 균형 있는 연계 서비스를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중요할 거다. 그 다음에 도로 기능의 다중심 초연결의 공간 구조를 상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기능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첨단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각 도표로 이제 종합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가도시권 성장의 국가 역할 강화, 자족적 분립의 도로의 인프라의 관리, 분산적 집중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 그냥 다중심 초연결 공간 구조의 기능 다각화에 대한 각종의 국가 간선도로의 과제와 역할을 저희가 전수하였습니다. 이것들의 주요 핵심 과제들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크게는 이제 정책적 측면하고 관리적 측면으로 이제 정책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골자들만 설명을 드리면 정책 측면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가 간선도로의 개념을 좀 재정립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국도 공간의 입체적 활용 등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도로관리 체계, 기술 변화에 대한 도로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운영 체계나 안전, 친환경 수단의 도입 기반 등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수립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립되고 있는 국가 상위 계획에 실현 가능한 것들은 곧바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들은 정책 연구로서 조금 제도적 보완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신기술 변화 등의 대응들은 연구개발 사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으로 각각의 실천 방안들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